우리가 지금 계속 2차 방정식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0이다. 근데 또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면 또 슬프지. 그지? 이제는 모르면 안 될 나이다. 그지? 창우야,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사다리꼴. 지금 옆에 있는 도형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각형이야? 사다리가 뭐야? 핵심을 얘기해줘. 핵심.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평행해야 돼요. 평행한 게 한 쌍 있어야 되지. 네. 그지?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놈과 요 놈이 평행하지. 네. 그러면 사다리꼴에서는 그 평행한 두 변을 윗변과 아랫변이라고 불러요. 아랫변.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시작은 윗변과 아랫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는 겁니다. 윗변 아랫변 더해주고요. 다윤아! 너 책도 안 펴고 뭐해 지금? 집중 안 해? 107쪽이라 몇 번 얘기했어? 빨리 펴. 네, 아니 왠지 빼냈습니다. 네? 빨리 펴 다윤아. 왠지 빼냈습니다.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나누기 2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다. 그치?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외워줘야 돼요. 이제 뭐 나중에 니네가 뭐 집에 와서 따로 찾아볼 거 아니잖아. 그치? 사다리꼴의 넓이 한 번 나왔을 때 정확히 외우고 다음번에 또 만나면 맞추고 그걸 계속 쌓아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이어가 나갈 수 있다. 그치? 쌓아나가지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다 포기하게 돼. 다시 재호야,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라고?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다윤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라고? 편 더하기 아랫편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윗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요거의 길이를 x로 잡을 건데 요거를 x로 잡으면요 지금 표시돼 있죠? 여기도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x에 대한 식을 하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환이가 해보자. x에 대한 식, 넓이를 표현하는 식 한번 써보자. x 더하기 8 앞에 x y 곱하기 일단 괄호를 쳐야 되겠죠? 괄호를 치고 앞에다 x를 붙여.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그럼 2분의 1도 앞에다 붙일까? 이렇게. 좋아요. 이게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뭘 나타내는 식이다?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다.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 말해줬어 문제에서? 40이다. 그래서 얘는 42. 이게 2차 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풀어봐야 되겠지. 다윤아, 이걸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는 순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저거를 일단 넘겨요. 누구를요? 아니 저거 40. 분수가 보이죠?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보여요. 일어나 2를 어떻게 해요? 곱해요. 곱하기 2가 가장 먼저 할 일이야. 곱하기 2 한 거 불러줘 다윤이가. 2x 곱하기 2를 왜 했죠? 이걸 없애려고 했죠? x x. 저거 안 해도 돼요. 괄호 안에다는 1 곱할까 안 곱할까?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그죠? 플러스 이쪽은 8 네? 얼마라고 써야 돼 여기? 4 84 맞죠? 자,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뭐 해줘야 돼? 넘겨 그거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불러주세요. x제곱 8x 플러스 8x. 그리고 이쪽에 있던 거 어떻게 해줘야 돼? 넘겨요.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4는 0.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가 끝났다? 정리가 끝났다. 정리가 끝나면 뭘 시도해라? 인수분해를 시도해라. 자, 웬만하면 인수분해 됩니다. 웬만하면 활용 문제는 인수분해 되거든요. 얘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은데요. 얼마로 될까? 6이랑 6 안 되는데.
6 되는데? 6이랑 되는구나. 6이랑 얼마 곱하면 돼? 6이랑 2. 곱해서 84가 돼야 되잖아. 네. 음. 6이랑 잠시만. 아니 숫자 하나를 찾았는데 나머지 한 숫자를 못 찾. 6이랑 14. 6이랑 14. 부호는 어떻게 줘야 돼? 6에 마이너스고 14에 플러스죠. 그러면은 창호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불러줘. X 음, 마이너스 6 음, X 음, 마이너스 14 얘가 는 0이죠. 그럼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6 또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다. 그러면 당연히 상황에 맞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야? 몇이야? 6, 그죠?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6cm라고 써주면 정확하겠죠? 아, 이거 잠시만. 자, 그래서 답은 6이고요. 내려가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4하고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x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 식 세울 때 이거 좀 어려워요. 요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이 꽃밭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거든. 이 꽃밭의 넓이. 근데 이거를 보통 표현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선생님 이거는 전체 넓이에서 이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긴 되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하얀 부분을 빼려 그러면 하얀 부분을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렇게 생긴 부분에다가 요렇게 생긴 부분을 합친 다음에 거기서 또 여기가 또 겹친단 말이야. 또 그럼 겹치는 걸 빼주고 그 다음에 그걸 전체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려워. 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꽃밭들을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꽃밭이 4조각이잖아. 이 4조각의 꽃밭들을 딱 붙여봐. 이 길을 없애버리고 4조각의 꽃밭을 딱 붙여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직사각형보다 조금 작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꽃밭들만 붙이면. 그러면 그때 이 꽃밭들 4개를 붙여놓은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14 마이너스 오, 맞아. 그렇지. 전체 길이 14에서 가운데 지금 x만큼을 없애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4-x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도 똑같아. 세로는 뭐야? 10-x라고 쓰면 돼요. 요 중간에 있는 요 길의 폭만큼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꽃밭의 넓이를 구할 때 그냥 이거와 이거를 뭐만 해주면 된다? 플러스라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재호야. 재호야, 우리가 직사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3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12요. 아니 그걸 알면서 이걸 어떻게 얘를 뺀다고 생각?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직사각형이 지금 꽃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그 꽃밭의 넓이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재호야? 14 마이너스 x 더하기 10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면 이게 꽃밭의 넓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길을 뺀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복잡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꽃밭 4개를 붙여버리는 거야. 꽃밭 4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시고, 그 넓이가 지금 몇이래요? 96이거든. 얘는 96이다. 이게 식입니다. 자, 또 얘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니까 창호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해야 돼. 전개시키는 거야. 불러줘. 140 140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96이다죠. 그쵸? 자, 좀 더 예쁘게 정리 다윤이가 해봐. 어떻게 써야 될까? 마이너스 제일 앞에다가 뭘 쓸까? 저 x제곱 x제곱을 제일 앞에 쓰는 게 예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4x 써주고 40 140이 물론 있는데 이쪽에 있던 96도 어차피 넘어올 거잖아. 그것까지 생각하면 뭐가 될까? 44 플러스 44. 그렇죠? 얘는 0이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끝난 거야, 이거? 정리. 정리가 끝났지. 정리가 끝났으면 뭘 시도해라? 인수분해. 웬만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2하고 그렇죠. 2하고 22로 인수분해가 돼요. 2하고 22로 인수분해. 둘다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야, 지원아? 식을 불러줘봐. 그렇지. 그러면 x 값이 지금 두 개가 일단 나왔죠? 얼마 돈 얼마가 나왔어? 2하고 20. 2하고 22가 나왔는데, 근데 저건 작으니까 20. 그쵸. 지금 상황상 x가 22면은 말이 안 되지, 그치? 네, 이거 작으니까. 세로가 10m밖에 안 되는데 길의 폭이 22m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쵸? 답은 2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잘하는데. 잘하네. 내려가 볼게요. 13번으로 갈게요. 1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하고 1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네 귀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종이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대.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음. 내 그중에 저 네모난 거 빼고 음. 접어갖고 뚜껑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니야? 뚜껑을 만든 게 아니라 뚜껑이 없는 상자. 아, 그러니까 그냥 내 귀퉁이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있죠? 요 네 개의 부분을 어떻게 한 거야? 요거를 그냥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세웠다고. 그럼 그냥 뭐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지. 뚜껑이 없는 그냥 상자. 요 모양을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윤아 무슨 모양인지 알겠니? 요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 거못 썼어요 그래서 이 그거 자, 일단 이거 하고요. 자, 근데 이 상자에 자, 우리가 지금 잘라낸 부분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으니까 여기 조그마한 거 요거 여기 요만큼이 지금 x예요. 여기뿐 아니라 여기도 x고 다 x예요. 잘라낸 부분이. 이런 데들을 다 x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상자를 만들면 이 상자에 밑면 여기잖아. 여기가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딜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래. 여기인 거 보이나요? 요만큼인 거 보여요? 여기가 바닥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여기가 바닥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요 바닥의 넓이가 6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바닥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돼. 근데 이 바닥도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의 길이만 표현할 수 있으면 넓이가 표현되겠죠. 자, 그럼 보자. 지금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현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식으로 쓰면 적당할까요? x 마이너스 아니 8 마이너스 x 근데 x가 요쪽도 x인데 요쪽도 x잖아요. 그럼 전체 길이 8에서 x를 몇 개를 뺀 거예요? 2개를 뺀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면은 8 마이너스 2x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방식으로 자, 지환아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 12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다윤이가 해봐. 여기 요 빨간 직사각형 이게 지금 상자의 밑면이죠? 요 빨간 직사각형 보여, 다윤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 음. 아니 그 12 마이너스 2x 그지, 가로랑 세로를 곱한 거죠? 맞죠? 그게 그러면 요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고, 문제에서 그 넓이가 얼마가 됐다 그랬어? 60이 됐다 그랬으니까 얘는 60, 이게 이제 식이 된다. 그지? 식 세웠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제호 해보자. 제호 어떻게 할 거야? 10초만 있어요. 네, 저거 A예요. 1번이에요. 1번은 가로가 우리가 좀 전에 썼죠? 8-2x. 그 다음에 세로가 12-2x. 요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의 답이 이제 이거인 거죠. 방금 쓴 요 식이 2번 답인 거지. 그럼 이제 얘를 빼갖고 풀어갈 거니까 해줘. 전개시켜줘. 마이너스 12만 빼갖고 밖에 내놓을 수 없나? 묶어 그거여갖고 마이너스 아닌가? 그냥 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네 자, 알겠습니다. 96 마이너스 8x인데 12 있으니까 8x 아니야. 마이너스 20 8x 아니야. 아 16 마이너스 16x. 그 다음 게 뭐야? 24x 마이너스 24x. 그리고 맨 끝에가 뭐야? 플러스 4x 제곱. 그치. 그것이 는 60 이런 거죠. 그쵸? 네. 자, 그럼 좀 예쁘게 정리를 합시다. 누구를 맨 앞에 쓸까? 4x 4x 제곱을 제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40x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이 넘어오니까 그렇지 36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정리가 끝났나? 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4로 한번 나눠가지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 플- 9 플러스 9는 0이죠. 자, 정리 끝났고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죠. 9하고 1에 마이너스니까 x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 9하고 1인데 이거 1인 것 같은데. 그쵸. x가 9면은 또 말이 안 되지. 그치. 뒷변이 8이니까. 그치. 이거보다 더 클 순 없지. 그래서 9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은 1이 되는 거니까, 자 3번의 답은 x가 9 또는 1이다. 요거는 다 3번까지는 다 써주시고, 4번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때는 이제 한 개만, 진짜 답이 되는 거 한 개만 써주면 돼요. 1cm가 되는 거죠. 1cm 요렇게. 자, 이런 것이 2차 방정식의 활용이었다. 이거는 마무리해요 오늘. 아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 2차 함수로 좀 가봅시다. 안돼. 114쪽. 114쪽. 진짜. 그래, 괜찮아. 자, 114쪽. 우리가 있잖아. 중3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였지? 너무 대놓고한다 해갖고. 중3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지금? 2차 방정식. 아니, 그러니까 중3 1학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3 1학기잖아. 중3 1학기에 있는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 첫 번째가 2차 방정식. 그 지금까지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뭐야? 2차 함수. 그지? 2차 함수. 자,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시작할 때도 맨 처음에 뭘 썼냐면 2차 방정식의 뜻을 썼지, 재호야. 네. 어떻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의 뜻이었지? x 제곱 ax제곱 플러스 bx C 플러스 c는 0 0 이렇게 써지는 건데, 근데 꼭 붙여야 돼, 뒤에다가. A가 0 a가 0이 아니어야 해요 라는 조건을 꼭 붙여야 이게 2차 방정식의 뜻이었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2차 함수도요. 자, 일단 함수니까 함수에는 누가 추가로 등장하지?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려면 항상 함수에는 x와 y가 같이 등장하죠.
방정식은 x 혼자 등장하는 거고 함수 그러면 x와 y라는 두 주인공에 대한 관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방금 여기다 썼던 요 모양 있죠. 요게 지금 2차 식을 나타내는 모양이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써줘. 이렇게 써주시고 이번에도 똑같이 a는 어때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y는 뭐뭐뭐뭐라고 썼을 때 그때 재호야 이쪽에 생기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면 2차식이 되면 그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y는 x제곱 플러스 5 자 2차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2차 함수가 맞아요. 얘는 이 a 값이 얼마인 상황이야? 이렇게 생겼다면 1이라고 볼 수 있죠. b 값이 얼마인 상황? 0. b 값이 0인 상황인 거 알겠니? 네. x가 붙어있는 항이 아예 없잖아. b 값이 0인 상황. c는 얼마인 상황? c가 5인 상황이지. 그죠? 자 근데 b가 0이어도 2차 함수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x제곱만 잘 붙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맞냐? 라고 물어보면 2차 함수가 맞다라고 대답해야지. 그죠? 그러면은 다윤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는 2차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없으니까. x제곱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 방정식. 일단 x랑 y가 둘 다 등장을 했잖아. 그냥 함수 아니에요? 함수는 함수지. 근데 그치 2차가 아닌 거잖아. 1차 함수죠. 오케이? y는으로 정리해봤는데 이쪽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거 1차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그거 자 아니에요. 얘는 2차 함수일까 아닐까? 그거 아니에요. 창호야 이거 2차 함수 아니야? 왜 아니야? 아,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보면은 앞에 있던 2x제곱이랑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x제곱이랑 사라져버리지. x제곱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치? 2차 함수 아니다. 자, 한 개만 더. 이거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x제곱 있는데 분모잖아요. 분모에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 그치? 고민하지 마시고 되지 않나? x가 분모로 내려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분자는 되죠. 분자는 만약에 뭐 3분의 x제곱 자 이렇게 써있는 건 어때? 이건 됩니다. 이거는 x에 대한 2차 항인 거고 얘는 그러면 a 값이 얼마인 거야 다윤아? 얘는 3분의 1.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 그치? x제곱 앞에 3분의 1이 붙어있는 거야. 3분의 x제곱이나 3분의 1 x제곱이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우리가 a 값을 3분의 1이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치? 아무튼 얘도 2차 함수가 맞다. 분모로 내려간 거 안 되고 x제곱이 사라지는 거 안 되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y는 fx에서 y는 요렇게 나타내질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서연아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해라. 다윤아, 2번은 5야, x야? x. 창우야, 3번은 5야, x야? 5. 그럼 창우야, 이거 한번 물어볼게. 얘가 2차 함수가 맞잖아.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3번에 있는 요식은 a, b, c 값이 얼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2차 함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A, B, C 값을 얼마라고 봐야 돼? 아하. 오. A가 5? A가 오라고? 조용히 해봐. 네가 하던가 그럼. 내가 해볼까? 제호야. 자, A가 얼마? 모른다니까. 지금 얘가 2차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이야? 니네는 공부하라고 붙여도 맨날 싸우냐 둘이. 아니 씨발 옆에서 정신 이지랄하고 있잖아. 자기 같은 새끼가. 공부하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 어? 공부하러 와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야. 어? 자존심을 세울 때서 세워야지. 자, 지환이 해봐. A가 뭐야? 요렇게 생겼을 때. 네, 뭐가요? 영. A가 0이라고 해야지. 어? 그죠? B는 5, C는 9. 그럼 밑에 거 3번은 A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창호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게 A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X제곱 앞에 있는 얘를 보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항이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B는 뭐라 그래야 돼? 0. C는 얼마라 그래야 돼? 자, 식이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으면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두 덩어리인 거야. 한 덩어리, 두 덩어리인 거고, 얘한테는 x제곱이 들어가 있지. 그럼 얘를 우리는 x제곱 항으로 보는 거고, 얘한테는 x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얘는 지금 얘가 무슨 항인 거야? x제곱 항인 거고, 얘가 뭐야? x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이게 x항인 거고, 얘가 뭐야? 얘가 상수항인 거야. 그러면 순서가 뒤집혀 있더라도 3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여기서 이 식에서 a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a 값은 뭐라 그래야 돼? 2라고 하는 거야. x제곱의 개수를 우리는 2라고 보는 거죠. 이걸 a로 보는 거잖아. 그럼 b 값은 뭐라 그래야 돼? 3이라고 해야 돼. c가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놈한테서는 a가 얼마? 마이너스. b가 얼마? 없으면 뭐라 그래야 돼? 0. c가 얼마? 6이라고 해야 돼. 그치? 자, 이런 상황일 때는 2차 함수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니 없니? 문제 없어.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거. y는 5x 플러스 9라고 돼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 놓고 여기서 a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 0인 거야. x제곱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a가 0이 되면은 이거는 2차 함수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이 x인 거죠. 됐니? 자, 다윤아 4번은 5야 x야?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x가 분모로 내려가면 무조건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서연이.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를 뭐라 그래야 될까? a가 얼마일까 이거? A가 2분의 1이지 그치? a가 2분의 1인 거고, b는 1인 거고, c는 0인 거야. 그쵸? 하지만 2차 함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죠. a만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치? x제곱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그치?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 한번 써볼게.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친구가 얘입니다. 이거. 얘가 2차 함수 중에 제일 쉬운 2차 함수예요. 그럼 우리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환이가 한번 대답해줘. 내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0 넣어볼 거고요.
x자리에 1 넣어볼 거고요. x자리에 2 넣어볼 거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볼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볼 거고 이렇게 5개만 넣어볼 거야. 그럼 x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y가 얼마 나올까? 여기서 x에 0 집어넣으면 y 0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가? 0,0을 지나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어. x에 1을 집어넣으면 y 얼마 돼? 1,1도 지나가. 맞죠? x에 2를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돼? 4, 2,4도 지나가. 재호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 네. 그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이차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지금 5개를 찾은 거죠? 네. 이 5개의 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 볼게요. 0,0은 당연히 여기고요. 네. 다윤아, 1,1은 어디다 찍어?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1,1? 올라갔다가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니까 여기쯤에 찍히겠죠, 그죠? 그러면 2,4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가고 위로 4칸을 가서 여기쯤에 찍히겠죠? 여기쯤에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도 마이너스 1,1 여기쯤에 찍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여기쯤에 찍힐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찍어놓은 점들을 잘 보면 얘네들을 우리가 부드럽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그 U자와 V자의 중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의 선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어떤 물건을 하나 이렇게 집어 던지잖아. 집어 던지면 이 물건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 짜 모양 안 나오면 이차함수 아닌 거예요. 물론 이 모양에서 약간씩 바뀔 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폭이 좀 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이 좀 넓을 수도 있고 이런 변화는 생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긴다던가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생긴다던가 이런 건 다 이차함수 아니에요. 이차함수는 무조건 일단 포물선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 포물선에 가장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점이 하나 있거든. 지금 후보가 5개가 이 5개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은 누가 봐도 여기겠죠. 어떤 그 포물선의 어떤 꼭대기 요 점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 꼭지. 그치. 요거를 우리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이 이차함수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얘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차함수 모양이 바뀌거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창우야, 그럼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방금 찍어줬다, 그지? 0,0 여기를 꼭지점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또는 이차함수 중에 뭐 이런 애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요 점의 좌표가 뭐 3,4야.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3,4인 거야. 그치? 다현아 듣고 있니? 요렇게 꼭대기 지점을 뭐라 부른다고? 이런 점의 이름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그치? 꼭지점. 자, 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는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 지금 Y축인데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어떨까? 똑같죠? 얘를 기준으로 요쪽 모양과 요쪽 모양이 완전히 똑같거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도 이거의 한 종류죠.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두 글자로 대칭이라고 합니다. Y축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도요. 우리가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런 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역시 또 이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뭘까? 같아요.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차함수는 가운데 지나가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뭘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어. 우리는 그 가운데 지나가는 선을 이 이차함수의 축이라고 불러요. 축.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축인 거고. 축. 그리고 그 축을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축을 나타내는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의 방정식. 축. 근데 생각해봐. 축은 있잖아. 무조건 그 이차 함수에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까?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0,0이지. 그러면 봐봐. 자, 이 축의 방정식은 늘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는 하고 꼭지점의 x좌표를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이게 항상 축의 방정식을 쓰는 요령이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점이 3,4죠. 그럼 이놈의 축의 방정식은 뭘까요? 이놈의 축의 방정식. 이번에도 x는 한 다음에 뭘 갖고 와? 꼭지점에 x좌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지원아 뭐라고 써야 돼? x는 3. 요게 축의 방정식이 된다. 그지? 요게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한 걸 가지고 한번 6번 문제 한번 봐봐. 6번. 자, 유다윤 한번 보자. 유다윤.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지난다. 지나죠. 그리고 그 원점이 2차 함수의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다 라고 했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점에 대하여 방금 봐봐. 자, 방금 봐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아니었어? 요게 뭔데? 요게 뭔데? y축이잖아. 그치?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조금 어려운데 8번부터 자, 우리 좀 전에 그렸던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얘들아. 이것만 잘 넘기면 초반부는 괜찮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아까 전에 이 2차 함수의 가운데 지나가는 여기가 축이었죠, 축. 이 축의 방정식이 뭐라 그랬지? 지금 요거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잖아. 그지? 그럼 그럴 때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0, x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얘들아. 옆에다 좀 그려놔. 요 왼쪽에 공간 있죠? 왼쪽에 공간에다 요 그래프 하나 그대로 그려 놓으시고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박스를 하나씩 그려요. 색깔까지 사용해 주면 더 좋고. 자, 요렇게 왼쪽 오른쪽에 박스를 하나씩 그릴게. 자, 그래프 그려놔. 자, 요렇게 그렸을 때 이거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가운데 라인이 x는 0이잖아요. 그죠? 가운데 라인이 x는 0이야. 그러면 이 빨간 박스는 이 가운데 라인보다 왼쪽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박스가 가리키는 영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x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초록 박스는 이 가운데 라인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치? 지원아, 오른쪽이면 이 라인이 x가 0이었으니까 저 초록 박스 영역은 x가 0보다 어떨 때라고 말할 수 있죠? x가 0보다 클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빨간 박스 안을 봐봐. 빨간 박스 안. 빨간 박스 안에 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의 방향을 어느 쪽 어느 방향이라고 말할까? 그래프의 방향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거든.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은요, 오른쪽 위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 아래라고 해야 될까요? 아래. 그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록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그지? 자, 이때도 그래프의 방향을 말할 때는 일단 오른쪽부터 말할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 한 다음에 이번에는
위라고 해야 돼? 아래라고 해야 돼? 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방향을. 다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 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그 박스 안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지 오른쪽 위로 가는지 이거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른쪽이라는 방향이 X값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Y값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 오른쪽이라는 방향이 좌표 평면에서 X좌표랑 상관이 있을까? Y좌표랑 상관이 있을까? X좌표.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 해놓잖아요. 이게 지금 X축 아닌가? 창우야, 오른쪽이라는 건 좌표 평면에서 X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뜻일까? 커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X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윤아, 아래 방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래 방향. 일단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Y랑 관련이 있어. 근데 Y가 커진다는 뜻을 갖고 있을까? Y가 작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Y가 그렇지 감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박스로 와서 이번에도 요 오른쪽 화살표는 똑같으니까 이건 재호야 무슨 뜻이라고? 그거 누가? X가 X가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이번에는 위로 가잖아. Y가 위는 Y가 증가. 그렇지. Y가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 이제 이걸 보고 8번을 한번 읽어봐. 8번. 지환아 8번 한번 읽어봐.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면서 봐봐.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지금 그려놨잖아.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라 그랬지. 이거는 박스를 고르라는 얘기죠. 창호야, 이걸 보니까 우리는 빨간 박스를 봐야 돼? 초록 박스를 봐야 돼? X가 0보다 크다는 거 아니고 0이 더 크다. 빨간 박. 이거 똑같이 써 있잖아. 이거 똑같이. 빨간 박스를 봤을 때 이런 말이에요. 빨간 박스를 봤을 때. 근데 제가 다 써놨어. 빨간 박스 안에는 뭐라고 써있어, 창호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라고 써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라고 말했잖아. 이건 빨간 박스 안에서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빨간 박스랑 초록 박스를 그려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해결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친구가 하나 등장해. 자, 우리가 방금 그렸던 요거 이렇게 생긴 얘가 Y는 X제곱이었다면 자, 얘 친구는요 기능이 있던데 잠시만. 오. 자, 이렇게 생긴 친구. 자, 얘는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Y는 X제곱이잖아. 이 방금 내가 그린 이 친구는 여러분 봤죠? 위에 있는 애를 뭐 했지? 반전. 요렇게 대칭시켰죠. 그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로축,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빨간 애가 바로 누구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다현아 듣고 있니? 자, 빨간 애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그럼 우리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얘기해 볼게요. 파란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한 모양을 갖고 있어? 아래로. 그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가지고 있어요. 포물선 모양이에요. 아래로 볼록. 근데 빨간 그래프는 뒤집혔잖아. 그치? 그래서 빨간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고 있다. 위로 볼록.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공통점도 있어. 다윤아, 파란 그래프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0,0이었죠. 아까 파란 그래프의 꼭지점 여기였잖아. 그럼 빨간 그래프의 꼭지점 어디죠?
0,0. 그러니까 둘은 꼭지점은 서로 어때요? 같은 거야. 둘이 꼭지점은 똑같이 0,0인데 y는 x제곱은 0,01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애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애고 그죠? 모양이 반대다. 얘네들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은 재호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그치? 방금 얘기했죠? 얘네 둘은 서로 간의 x축에 대해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서현아,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아니죠? 그쵸? 틀렸죠? 써놨잖아. 얘는 위로 볼록하지. 그지? 위로 볼록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그릇 모양이잖아. 그릇 모양, 밥그릇 모양, 빗살무늬 토기 모양. 기본적으로 그릇 모양은 그릇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y가 x제곱,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제일 정상적인 그릇 모양인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그릇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요 양수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는 게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게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게 많아.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걸 얘기한 거고요. 11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3-1번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1번에 이거는 사실 중3 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F는 있어요. 요렇게 fx라는 식을 하나 준 다음에 f2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희 아니 대입해라고. x 자리에다가 얼마를 그대로 넣어? 2 2를 그대로 넣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그지? 자 그럼 여기다 한번 그대로 해볼게. 자 여기서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지? 이 마이너스는 가만히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제곱이랑 상관없죠. 마이너스랑.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붙여놓고 2를 제곱해서 4라고 써야 되겠고 마이너스 6. 그죠? 여기 x 자리에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끝에 플러스 1 9.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치? 네. 이제 우리가 함수 값을 구한다라고 해요. f 얼마의 값을 구하는 거.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아니에요? 자 2는 마지막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우리는 먼저 f1의 값부터 끝까지 구하는 거야. f1의 값. 다윤아 그럼 f1의 값을 구하라는 건 x 자리에 몇을 넣어라? 1을 넣어라. 그러면 한번 해보자. f1을 구하는 거야. f1 자 불러주세요. x에 1을 넣었어. x에 1을 넣었어. x를 대신해서 숫자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누구의 값을 구한 거야? 우리 지금 뭐 구한 거지 이게? 뭐 구한 거였어? f 써있잖아. f 몇의 값을 구한 거야? f 1. 1의 값을 구한 거야 다윤아. f1의 값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그냥 f1이 아니라 그 앞에 얼마가 붙어 있었어? 2가 붙어 있었어. 그럼 이 앞에 붙어 있는 2는 2를 뭐 하라는 거야 얘한테? 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f1의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fx의 값을 찾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숙제가 책에서는 아까 전에 108페이지에 세 문제 있죠? 108페이지에 세 문제랑 115쪽에 지금 남아있는 문제 오늘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프린트는 있잖아. 오늘 풀어온 프린트랑 똑같아. 다시 한번 푸는 거야. 맞죠? 자, 프린트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푸는 거고 올려라. 알았지? 올려라. 재호가 잘 올리고 있고 서현이도 잘 올리고 있고
돌려라 창호야. 알았지? 혹시 내가 프린트는 다 했는데 책을 아직 못했다. 그럼 프린트만 먼저 올려도 되니까 일단 1차 목표는 내일 밤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알겠니? 자, 안녕히 계세요.